감사합니다. 이제 퇴근 인사를 시작합니다. 퇴근 인사는 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 먹는 요 시간대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신랑이 따뜻한 데 가서 밥을 사줬는데 막 열이 막 따뜻한 데 들어가서 밥을 먹었더니 열이 막 따뜻하게 오르고 있어요. 밥을 따뜻하게 먹었어요. 녹방에서 욕하다 감투당했어요? 네, 그렇지. 다리가 제일 아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1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나치고 언제나 고마운 부모님께 동네의 말과 같은 말씀을 듣는 저를 이루어주신 모든 수많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시고 힘납니다. 그 힘과 의미로 유명한 정권 반면에 상처를 치유하고 새누리당 반면에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명수가 한결같이 외쳤던 하늘에서 북부라는 명령에 감히 앞장서고자 합니다. 김근태와 함께 꿈꿔왔던 누구도 손해받지 않은 사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힘으로 그분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2012년을 빛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힘내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노벨도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재근과 여러분의 함께 있는 원칙과 사실은 같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입니다. 내일을 살아내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보험, 살만한 보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의 이거 비용입니다. 이거 보험의 비용이와 이대금이죠. 안녕하세요. 교육부 1번 임재근 이세 지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임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임재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재근이 김근태를 위해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여성 총리 1호는 임재근이었을 것이다. 아니 여성 대통령 1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가문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선정위원회에서 유례 없이 김근태와 임재근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것은 김근태였다. 그러나 그 고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내고 전두환의 고문 동체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김근태의 아내 임재근이 그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운동가 임재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 총리 후보 1등이라고 이야기했던 임재근입니다. 이제 그 임재근이 국회의원 후보 2번 임재근이라는 이름으로 여론박해에 섰습니다. 아무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것이 김근태와 임재근이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임재근이 김근태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2번 임재근, 김근태의 바깥사람 기호 2번 임재근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임재근이 4월 11일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2번 임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임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배경 이런 거 있잖아. 지식이 없고 구현 못하거든. 네. 그래서 나는 TV를 보면서 이렇게 선거도 하나 보거든요. 야, 저 사람이 저기 거짓말하다 저걸 왜 구현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해보고 너무 모르는 거야. 네.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근데 진짜 그렇다고 내가 직장에서 얘기해주면 직장에서 하고 싶지 않거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뭐냐면 비슷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차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그 뒤엎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걸 개발하시는 거죠. 이런 이 사설에서도, 어제 그저께 사설에서도 이 국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어제 정확히 그저께 사설이야. 어제 그저께니까 언제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사설이 나왔어요. 수요일날 사설이 아주 정확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가 복지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 복지를 주장하니까, 한나라당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이 민주당에서 올린다는 거고. 근데 세금을 올리면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가 크게 보낸다고.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 그런 걸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만들어서 정확히 해주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 강화라는 것들을 설명하라.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세금을 무는 게 아니거든. 이 세금이라는 것이 있는 자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까지 나본 사람 옛날부터 한번 같은 거 정확히 모르지. 저 새끼 거짓말 안 했다고 옛날에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발상이 맞아요. 맞는데 물론 이제 선거다 보니까 임박하다 보니까 과장된 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보 전략상으로 빨리 각인시킨다는 데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한나라당은 지금 복지라는 나라에서 실질에다가 세금 같은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한쪽이 말투를 살리면서 올린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설에서 뭐냐면요. 어제 그저께 거 말고 읽었어요. 한나라당이 원래가 보수잖아요. 보수고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자유주의, 저는 이제 알아. 신자유주의가 뭐 이제 보수는 어떤 노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보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지만 주변 사람들 보고 보수 이런 개념을 이해 못해요. 네. 지금 대학 나와서도 이해 못해요.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해 보면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보수는 지키는 거 진보는 깨는 거 이런 식으로만 안다만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보니까 그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당에서 표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진보 노선을 갖다가 지금 깔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 그것만 보수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저거잖아요. 작은 정부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정부 세금 적게 얻고 부자 세금 안전하고 세계화시키고 이게 다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요. 진짜 정확히 얘기합니다. 당신 신문을 열심히 보고 사전하고 열심히 보고 제 욕하는 거다 얘기를 항상 그냥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오라 이게 왜 이렇게 모르냐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개발하시기 사실 차이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 바꾸기를 자꾸 늘어지잖아. 아니에요. 자꾸 말 바꾸기가 늘어지잖아. 저는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옛날 정부에 무슨 얘기냐면 원래 FTA를 갖다 옛날에 저부터 반대했던 사람은 아니고 저도 옛날에는 FTA가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2007년에 다 그랬죠.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절대적으로다가 보수는 가장 좋고 또 진보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수의 장점도 있다. 네. 진보의 장점인데 두 개를 적절히 믹스해갖고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보수의 길을 갖다 계속 걸어왔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오른쪽만 섞고 좌측은 안 썼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만 섞으면 오른쪽만 좋은 줄 알아. 좌측은 나쁜 줄 알아. 그래서 이 좌측을 가보질 않았거든. 그래서 사실 좌측을 탐험을 해봐야 된다. 여기 좋은 게 많거든. 근데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때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4년 전 아닙니까? 4년 전에 노무현이 FTA 체계를 할 당시에 미국의 그 경제 시스템하고 지금 경제 시스템은 전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노무현 때는 미국의 경제를 갖다 금융 이런 거 갖다 세계 스탠다드라고 봤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뭘 비교했냐면 이 대한민국을 갖다 아시아의 금융허브, 세계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3등 금융기관을 빨리 채택해야 된다. 그래야 그걸 빨리 넣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홍상바로 하려면 클레버는 그랬다고. 근데 그 당시는 그걸 표방했지만 4년 후에 월가 점유라든가 알베르 월스트리트 아프리카이라는 거 이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걔들이 주장한 게 뭐니까 1% 기준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 4년 전에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상적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그게 나쁘다고 증명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완전히 굉장히 바뀐 상황이니까 FTA를 갖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준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 다음에 물론 ISD 이런 것도 있어요. ISD 자체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미국에 있잖아요. 그 지금 4년 전에 미국의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탠다드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나쁜 거다 이게. 맞습니다. 나쁜 거라면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 미친놈들이 말 바꾼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나쁘다고 증명됐다는 게 하는 사이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일과 좋다고. 네. 우리도 써보니까 나쁜 거로 증명된다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커피도 안 마시다 보니까 조금 안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피는 거야. 그럼 안 마시잖아. 그런 일도 똑같은 건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의견을 봤는데 그 세금을 갖다 많이 걷었으니까 그게 다 1분만 세금을 걷어도 민자사에 대한 저거예요. 법인세를 내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법인세를 내는 게 대략 크게 나오고 저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여기 살고 있는데 민자사에 대한 혜택이 200명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구청장도 그런 2천 이상의 강력한 수준을 뿌려서 제가 저는 그래서 했는데 전혀 뭐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도 별로 올리잖아요. 올려서 없으라고 시작이 15단.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김은태 부분을 좋아해서 이제 우리 저 제 바스크림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이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1,600만 개. 거기서 걸는 거 왜냐면 지금 갖다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치고가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제가 이 김근태 인재금 부부를 위해서 선거운동 4번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4번을 하고 여기 그 지방의원이 저희 신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느냐.
근데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되게 무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이마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을 통해서 민자 역사가 틀림없이 증축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게 수립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은 네네 상황은 아시죠? 이마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어요. 예, 이마트가 안 들어가게 되면서 이마트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업자들이 너무나 그 고비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자기네 수지가 안 맞다고 빠져버리고 그럼 이마트도 안 들어가는 그 자리를 민간이 그러면 사줘야 되는데 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가 빠진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분양을 다 해서 지금 경기가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마트 말고 민자 역사를 추진하겠다. 근데 그건 추진하겠다 아니에요. 잘 보시면 노력하겠답니다. 저희도 그런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노력하겠다는데 사실은 노력한다는 말을 그걸 민자 역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원래대로 하든가 아니면 뭔가 저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저렇게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그 투자한 민간 그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자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투자를 안 됐고. 네. 저도 아는 사람도 거기 하나 투자를 했지만 1년에 1억 벌었는데 안면에 10억 벌었다고요. 우리는 보면은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물론 저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나가는 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진짜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광고자를 사람을 챙기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부분들도 챙기고 여기 있는 주민들도 챙기는 것도 어떻게 한 부분이고 해결에 대한 어떤 노력이 보여야 제가 하는 아, 근데 저희는 선생님 지금 맞으신데요. 저희 고민이 뭐냐 하면 맨 처음부터 민자 역사가 들어올 때부터 저희는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이 지역 상권에 의하면 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자 역사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막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고 뭔가 개발 분위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자 역사가 지금 이제 시도가 됐는데 여러 번 부도가 났고, 네,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래도 저거에 대한 건 어떻게든 하겠다는 뭐 저희는 물론 민자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요 이슈입니다.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지역 이미지를 그대로 놔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논리 개발을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안 사셔서 그런가 봐요. 여기 이쪽에 안 사셔도 사시니까 국회의원에 올라오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 여기 바로 길 건너 살고 있습니다. 안 살기는. 예, 여기서 지금 16년 살고 계시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는. 예. 민자 역사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의 주요 중심 고민입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공부자를 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채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채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혹하는 공약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747 공약 해드리고 싶고 반값 아파트 해드리고 싶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선거 기간에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면 저희들도 아무 것이나 다 약속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 김근태 의원은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보다 더 화려한 공약을 내세웠던 다른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는 어땠는지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끝내갖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고 공약이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약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 선거 기간 중에 공약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이것도 지어주겠다, 저것도 지어주겠다,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올릴 때는 좋아 보였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또한 구에서 시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진국 국민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는 공약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연 100년 동안 유효할 거야 공약인가?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공약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공약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공약,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많은 분들이 민자 역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10몇 년째 고민입니다. 처음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날렸지만 막무가내로 토건업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꼬드겨서 민자 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짓지도 못하고 허물지도 못하는 저 흉물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몇 년째 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민들의 많은 고민을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자 역사의 3분의 1은 우리 지역민들의 투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더 큰 영역을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민자 역사라는 괴물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주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누구보다도 사람 생각하는 인생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민자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고민해왔던 사람 인재근입니다. 함께 고민해왔던 이지역 지방의원들과 더불어 지금 10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어떻게 저 민자 역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호 2번 인재근 유세 최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하는 나라하고 신고해. 노력을 하시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도 높은 선거 열기로 치러질 2012년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참 여러 번 해봤는데 이번 선거처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들한테 속지 않겠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찍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놀라서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747 공약을 후원 장담했던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반값 등록금 후원 장담했던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후원하려고 무슨 말을 못하냐, 반값 아파트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 사실과는 전혀 다른 아파트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우나는 하지 않겠다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만도 40몇 조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 그것이 바로 대우나 사업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정말 버려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 이제 잘하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느냐, 이제는 지역 공약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뻔뻔스럽다면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민자역사 뚝딱 지어드리겠습니다. 창동 전철역 지하화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꿀맛처럼 단 공약들 해드리고 싶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는 부채 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도 부채가 25조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일한 8년 동안 쌓인 빚이 무려 2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1년에 1조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정이라고 소개되었던 버스 환승제, 정말로 많은 서민들이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익도 보았죠. 문제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지난 6년 동안 버스 공영제를 운영해왔고, 현재 버스 공영제 단 하나의 항목으로 서울시 부채는 4조 9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는 복지의 확대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의 확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세금의 증액 없이 복지를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공약이라고 합니다. 빌공짜 공약이겠죠.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100% 완벽한 정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정당입니다. 저희들은 감히 우리 국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주거 복지,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당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국가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활용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47 공약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면 무슨 말은 못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내용들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경제 규모 11위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우리도 부자들이 선진국처럼 세금을 내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2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1년에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15,000원, 2만원을 내고 있답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월급쟁이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합쳐서 40만원씩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 도시가스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요? 저희 동생네 부부도 가스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자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비는 왜 그렇게 비싸지고 있는지요? 둘이 벌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벌지만 아이들 학비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가스요금은 30만원씩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휘발유 값의 40%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을. 더 웃긴 것은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명박 정부가 기름값을 올린 정유회사와 덩달아 세금을 올려 더 받은 비용이 4조 원이랍니다.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서민들의 돈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모든 것이 덩달아 오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오릅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단 하나, 우리들의 월급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대통령 이명박을 뽑아주면 경제 대통령이라서 부자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들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목시장의 사장님들은 날마다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 나라, CEO 대통령의 나라일까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공약을 내는 정치인보다 책임과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국민들에게 대우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더 웃긴 것은 국민 세금 한 푼도 쓰지 않겠다더니 국민 세금 4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이면 반값 등록금 가능합니다. 아이들 대학생까지 무상급식 가능합니다. 42조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썼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경기가 침체되어 허덕이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복지의 근본은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해야 국가의 생산이 늘어납니다.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라, 겉보기에 좋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일자리 복지를 고민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하면 4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43만 개의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도리어 하천에서 관련 일을 하던 종사자들이 13만 명이 실업 상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43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준다더니 13만 개의 일자리를 줄여버린 4대강 사업. 저희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무엇이 답인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최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터진 것은 IMF 정국입니다. 과거 신한국당 정권의 IMF 소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IMF 체제하에 들어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던 중소기업들이 모두 망하고 나자 국민들 대다수는 실업상태가 되었고 그나마 좋은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곳곳에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개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인테리어 비용 몇 억 주고 프랜차이즈 비용 몇 억 주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가져가는 돈이 없는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 이제 알바 인생으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고 가족이 파탄되는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룸사롱에서 만나 건배를 하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서민들이 99%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죽는다 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 안에서는 죽겠다는 말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곳곳에 빈 사무실, 빈 상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일자리가 제대로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한 해 동안 할인받는 전기요금만 몇 조랍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해도 법인세 인하분의 50% 이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남긴 무역이익, 영업이익은 16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백조의 이윤을 남겨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전기요금 할인받고 일자리를 고용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갈아치우고 세 사람의 일자리를 두 사람의 일자리로 줄이면서 돈을 악착같이 긁어모은 그들은 이제 재벌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재벌은 제값을 주고 기업하는 재벌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재벌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재벌입니다. 동네 골목상권의 두부장사, 빵장사까지 차지하는 재벌이 아니라 나누는 기업,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기업, 그런 재벌들이 대한민국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의 리더, 비용의 리더, 도봉군의 기록이가 인재근 리더. 말하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인재근 리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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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가. 높은 전세 갖고 계속 올라가고 힘든데 기호 2번 인재근이 잡겠습니다. 국민들 삶에 관심도 없고 재벌들과 가진 자들 대박 물리는 MB 정권 인재들이 심판합니다. 행복한 우리들의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